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겨냥해서 불법 집회 엄단을 얘기한 지 하루 만에 당정이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오늘 오전에 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네. 집회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좀 핵심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집시법 논의의 발단은 바로 지난주에 열린 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밤샘 집회였습니다. 네. 평일 저녁 이 출퇴근 시간에서 이어진 집회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고 술자리 고성이 오가는 등의 이런 문제 상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윤재호 국민의 원내대표 오늘 이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일단 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네. 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미경 최기위원, 앞서 들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요.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막는 정부를 택했다. 야당에서는 그 근거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불법을 그냥 묵인해주는 예를 들면 민노총의 이런 집회 시위를 보고 참 많이 경악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겠구나.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거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완전히 민노총의 그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왜냐하면 민노총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다 든 거예요. 오죽하면 경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말 안 듣는데 그래서 법으로 가져가면 맨날 진다고요. 경찰이 맨날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손을 못 든 거예요. 사실 이번에 1박 2일 집회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다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했는데 결국 경찰이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검찰이 논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이르면 어제는 저희가 어제라고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가 예고가 돼 있는데 자, 국회에 어떻게 이제 보고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 보면 김현정 대변인, 반대로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아전인수적 해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중에도 나왔지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슨 정책을 할 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하고 네.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는 좀 임탈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우리 기본권 아닙니까? 네. 기본권이고 또 우리 집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갖춰서 신고하면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헌재에서도 뭐 일몰 후와 일출 전에 집회를 5개 집회를 하는 것을 그 금지하면 하는 그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랬죠. 일몰 후에 자정까지의 집회를 이유로 처벌하면 그건 이혼이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꾸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높여서
지금 정부나 이런 쪽에 이제 지지율을 좀 그 견인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밑에 좀 깔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집회를 그 엄격히 그 이제 제한했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에 대해서 차벽을 설치하면서 강경 대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저기 평산마을에 구구 유튜버들이 정말 그 소음 크게 틀어놓고 계속해서 그 뭐 약간 이제 도가 지나친 집회들 계속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한 것만 전 정부에서도 불법 집회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 정부에 대한 것을 불법 집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죠.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좀 이따가 준비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난번 일전에 예로 봐서도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런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서 지지율이 오른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과연 그거를 노린 거냐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노조에 대해서는 법치를 얘기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를 또 막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의 그런 다른 잣대의 기준은 무엇인지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좀 제기를 좀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연금과 교육과 이제 노동 개혁인데 그렇죠. 사실 연금과 교육 개혁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견도 대단히 다양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 개혁은 또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의 얘기만 가지고 노조에 이제 뭐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일부 국민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노조의 일탈행위들을 좀 그런 것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측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거의 2천만에서 2,500만 명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네.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간의 노사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네. 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정미용 최고위원 반론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노조에 대한 이런 강경 대응과 지지율 상승에 대한 연관관계 이번에도 이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요. 정부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이걸 무슨 노리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불법이 먼저이잖아요. 불법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불법이 없으면 그걸 안 하잖아요. 뭘 노리고 하겠어요. 노리고 게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한 거다. 아니 만약에 노리고 한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단체여야만지 이걸 뭘 노리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탈행위, 노조의 일탈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불법을 왜 일탈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회 시위 자유와 불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문제인데 네. 마치 그 작은 불법을 아주 작은 일탈행위로 묘사하면서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네. 저는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그때 그 민노총이요. 여기서 불법 시위 했을 때요. 1박 2일 집회했을 때 여기 도로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특히 여성과 특히 어린아이들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되면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건 아니다. 이건 단속해줘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정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집시법 개정안 김치진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과연 이 법안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이게 지금 자꾸 사안이 이제 정부 정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네. 지금 이 집시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얼마나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논의들이 좀 지지부진해 왔는지 국회의 직무유기를 사실 좀 따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집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게 야간 집회에 대해서 이게 2009년입니다. 2009년인데 네. 무려 13년 동안 지금 이 집시법 10조 그러니까 이 일몰 후에 어떤 집회관에서 국회에서 사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분명히
자율은 자율이지만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빨리 정해서 집회의 자유도 보장을 하면서 또 이제 시민의 자유도 같이 또 보장을 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재판소에서 요구를 한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13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그 입법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도 지금 답답한 나머지 하나의 이제 국회 의견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집시법 관련해서 야간 집회를 뭐 아예 금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12시부터 6시까지라고 가정부터 새벽 하는데 6시까지. 예, 하는데 실제 민주당도 과거에 12시부터 7시까지 이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법안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건 금지하고 또 어떤 거는 허용할지 이런 걸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국민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논의들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이거 완전 국민의 자유를 완전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로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야말로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집시법과 더불어서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법안을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올리는 안이 상정이 돼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의전 절차하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그까지 얘기 좀 우리는 의대 상정도 안 된다는 자, 얘기예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의대 상정도 우리 반대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를 해도 찬성을 한 명이라도 하게 됐어요. 자, 민지수 기자, 이 상황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오늘 전체의 화두는 이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였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위원장과 여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직회부 강행에 반발해 퇴장을 한 상황이었고 여당 간사 김희장 의원은 다수 의견을 밀어붙여 유감이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이다 요거보다도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한 거를 두고서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당에서는 국회법대로 절차대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각각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집시법에 네. 대해서.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답이에요. 뭐냐면 타이밍인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저걸 하겠어요? 아하. 노란 봉투법을? 분명히 그럼 여야가 싸울 거 뻔히 알잖아요. 네. 지금 야당 민주당이 마음대로 지금 다수당이니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요 타이밍일까? 바로 그건 뭐냐? 지금 코인 때문에 남국의 강도 아니에요. 남국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노란 봉투법을 딱 이렇게 지렛대로 삼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 타이밍에서 지금이 잘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이 노란봉투법, 소위 말하는 합법화와 보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토론회도 열었고 공청회도 열었고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이제 해부를 했는데 법사위에서도 60일 동안에 아무 논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상임위로 온 것을 상임위에서 지켜보는 절차를 간 것이고요.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오히려 늦어진 측면이 더 있어요. 그래서 김남국 코인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법안 또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